반갑습니다. 제욱진입니다. 오늘 Part 34에서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토익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문제와 보기를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뭐 현장 수업이든 온라인 강의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조차도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와 보기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 듣기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뵌 지가 꽤나 됐잖아요. 영상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별로 필요 없는 영상은 찍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듣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LC 공부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전제를 우선 하나만 깔겠습니다. 음원 자체가 어려운 지문 말고요. 음원도 할만했고 또 문제와 보기도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거나 긴 문장 위주로 뭔가 계속 보기가 있다든가 그러지 않았어.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연필을 쓱쓱 긁으면서 혹은 뭐 동그라미를 친다면 동그라미로 먹이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읽을 여력이 있던 지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형용을 해보자면요. 뭔가 내가 제대로 읽기는 읽었어.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딱히 없었어. 쭉쭉 읽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문제와 보기를 제대로 읽었으면 시험지에 시선 고정이 좀 제대로 돼야 되거든. 시선 고정이 제대로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랑 보기를 이미 잘 읽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곧 나오겠지 들리겠지 하는 타겟점 형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음원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정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띄워준 이런 문제랑 보기를 읽는 것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약속을 하고요. 다음에 따로 영상을 기획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정도 문제와 보기를 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애를 먹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은요 제가 일단 이걸 띄운 저의 마음을 그대로 일단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A, B, C, D에 여러분들이 뭔가 읽었을 때 어휘 자체가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휘의 뜻은 알아. 그런데 읽었을 때 뭔가 감이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직업들을 몇 개 넣어봤거든요. 그래도 이런 어휘를 안다고 전제를 한 번만 깔아볼게. 여러분들 제가 한글로 뜻을 적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뜻을 아는 상황이었어. 그럼 시험장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읽겠어요? 제가 한국어로 또박또박 되뇌이듯이 나의 뇌에게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뭔가 반복적으로 되뇌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읽는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말하는 사람 누구지? 고고학자인가? 뭐 생물학자 관련인가? 목수인가? 선수 트레이너인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봐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에 방금 본인 스스로가 뭔가 어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맛이 있어요. 고고학자, 뭐 생물학자, 선수 트레이너 이렇게 달리는 맛이 있거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어떤 타겟점 하나도 형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아는 어휘인데 내가 그 직업을 읽고 분명히 1번 문제에 대해서 보기를 잘 읽은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드는데 2번, 3번 문제를 읽는 과정에서 그 1번에 대한 타겟점이 하나도 형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스무스하게 잘 읽은 것 같거든. 뭔가 읽었다라는 작은 안도감이 들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직업들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메시지를 던질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더 깊이 스토리 라인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제가 난이도를 조금 낮췄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시험장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한국어로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조금 훈련이 돼서 잘 읽는 사람 기준으로 아마 이 정도 읽을 것 같아요. 배관공인가? 뭐 보존 전문가인가? 뭐 보존하는 사람인가? 농업 엔지니어인가? 농업 쪽에서 뭐 하나? 어떤 책 사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 정도로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이거를 아마 ABCD를 쳐다보실 텐데요. 지금 이 정도 읽어놓고 우리는 2번이랑 3번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봐봐. 이걸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로 되뇌이긴 했어. 근데 스토리 라인 형성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관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잡히시는 거예요? 뭔가 보존 전문가 어떤 게 잡히는 거예요? 농업 엔지니어 그리고 어떤 뭐 희귀책의 도서 사설에요.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
거의 오지 않죠. 어휘를 말 그대로 알기는 아는데 타겟점 형성과 스토리라인 형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제가 ETS에서 나온 모든 문제집을 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문제는요, 귀신같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혹시 보기 보자마자 느낌이 옵니까? 한번 해볼게요. 누구지? 운전하는 사람인가? 요리사인가? 뭐 잡지 쪽인가? 뱅크 쪽에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러죠. 이길 거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읽는 순간부터 키보드 파악이 확실하잖아. 아까 제가 말했던 의미에서 뭐 스토리 라인을 그리고 타겟점을 형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읽는 순간부터 운전하나? 뭐 요리하나? 은행실 하나? 이런 게 딱 잡히잖아. 보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타겟점 형성이 되고 어떤 스토리 라인이 나올지에 대해서 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시선 고정이 보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시선 고정을 딱 해두고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뭔가 어휘 위주로 듣고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저는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밑에 보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어휘들만 넣었거든요. 미묘하게 차이점을 한번 봐봐. 하단부에 있는 보기 A, B, C, D도 분명히 이해할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양사인가? 뭐 아트를 복원하는 사람인가? 이벤트를 계획하는 사람인가? 박물관 디렉터인가? 분명히 내가 아는 어휘잖아. 소위 말해서 잘 읽었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타겟점 형성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직업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 토익 LC에서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얘가 정답이 되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오늘 초반 목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잘 읽은 것 같은데 보기의 시선이 고정이 제대로 안 되고 듣기와 보기의 연결점을 가지기 어려운 어떤 대표적인 경우라는 거죠. 이 토익에 나오는 직업군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요. 정말로요. 아까 전에 제가 배관공 이야기를 했잖아요. 플럼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배관공은 여러분들 토익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겨울에 갑자기 배관이 터졌다거나 혹은 뭐 수도꼭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는 사람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작은 스토리 라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거 내가 그냥 휘발할 수 있겠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안도감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어떤 스토리 라인이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타겟팅을 먹이면서 직업을 읽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미하게 도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직업 문제 외에도요, 장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건가요? 여러분들 특히나 A번 보기 있죠.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공공회사라고 나오거든요. ETS 기출서의 뜻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공회사라고 읽겠죠. 공공회사로 읽어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공공회사가 주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전 아니면 수자원공사다. 정말로 공기업 있잖아. 전기 관련된 내용 나오거나 갑자기 물 관련된 내용 나오잖아. 그럼 A 같은 게 정답 가능성이 높습니다. B의 무빙 컴퍼니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삿짐 센터라고 하시면 돼요. C는 뭐예요? 인력사무소죠. D는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로 빠르게 바꾸면서 스스로에게 와닿는 보기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업계인데요. A, B, C, D를 빠르게 잘 읽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만 제가 해볼게요. 운송업인가? 제조업인가? 뭐 환대업인가? 기상학인가? 이렇게 읽거든요. 거의 망했다 보면 됩니다. 어휘를 아는데도 그냥 이 지문은 터질 가능성이 항상 잔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쉬핑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배로 뭔가 실어 오는 거야. 뭔가 엄청난 화물 같은 걸 실어 오는 거예요.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깃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C번에 hospitality는 환대업이라고 나오고요. 정말 이게 갑자기 서비스업, 접객이라고 나오거든요. 주로 호텔이나 숙박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D번이 기상학이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기상학이 정답이 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 강사지 뭐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기상학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기상학이 뭐냐면요, 뭐 대기의 공기의 오염도를 뭐 보고 공기에서 어떤 뭐 대기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려면은 어떤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된다. 날씨 얘기도 조금 나와야 되고 기상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되겠죠. 아까 전에 직업과 똑같은 의미에서요, 만약에 이런 어떤 장소가 나왔어요. 어떻게 써요?
어떤 큰 타겟점 형성에 애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광고회사인가, 은행인가, 법률회사인가, 여행사인가, 혹시나 말도 안 되게 그냥 쓱쓱쓱쓱 갈기고 넘어갔다고 한들 키워드가 명확하게 이미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뭔가 스스로 뭔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어떤 보기들 위주로 조금 더 되뇌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준비해둔 게 많은데요. 이게 영상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개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화의 주제 유형에 대해서 묻는 어떤 보기들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천천히 읽겠지만 시험장이라면 미친 듯이 급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도를 포장하나 어떤 패널을 설치하나 어떤 더 밝은 전등을 설치하는 건가? 뭔가 조경업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로 그냥 그대로 휘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했을 때 아, 나 이거 진짜 그냥 뭔가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를 따지 못하고 그냥 날렸겠다. 자, 상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출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거 이렇게 했겠지. 패션쇼인가? 옷 제품에 관한 건가? 연극 생산, 연극 제작인가? 댄스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그냥 긁더라도 괜찮잖아요. 차이 좀 구분 되시죠?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냐면요. 조금 더 되뇌이면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단기적으로 뭔가를 쥐어짜려는 노력들이 계속 가미돼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도로를 포장하나, 뭔가를 설치를 하겠는데 펜을 설치하나, 태양광 쪽인가, 뭔가 전등을 설치하나, 뭔가 조경업을 계획하나. 그럼 봐봐. 이걸 읽다 보면 이 느낌이 들어요. B랑 C에서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은 천장에 어떤 전등을 설치하는 건가? 뭔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겟점을 형성을 하면서 휘발될 거는 조금 휘발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해요. 850반에서 제가 훈련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요. 제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를 보면서 유의미하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지 미묘하게 타겟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건지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는 건지. 그리고요,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는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모르는 어휘 나오면 어쩔 건데 그냥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모의고사의 한 세트를 풀었잖아, 기출문제집 한 세트를 풀었잖아요. 아직까지 안 푼 문제를 가지고는 훈련하지 마세요. 아깝잖아요. 이미 푼 문제 있죠. 그걸 가지고 음원을 잠깐 놔두고 유의미하게 문제와 보기를 한번 읽어봐봐.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시키고요, 도움을 엄청 받는 거를 보고 나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괜히 RC의 어떤 공부 어휘들이랑 합치지 말고 LC 어휘 쪽에다가 따로 모아서 암기를 하세요. 특히나 Part 34 단어들은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문제랑 보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을지 훈련하는 방법이랑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의 시선 고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서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가이드를 하겠습니다.